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 3년 차입니다. 지금 혼자 친정에 가는 중인데 비도 내리고 눈물도 나서 휴대전화로 급히 글을 씁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들어보실래요? 원래 금요일까지 시댁에 있다가 그날 오후에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둘째 형님이 오랜만에 오신다고 해서 일정이 바뀌어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 더 있는 게 엄청 짜증났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누나니까 이해했어요. 남편은 일남상녀 막내입니다. 추석 내내 혼자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다 알고 했으니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냥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청소하고 아침 준비하기 전에 남편을 살살 깨웠어요. 남편이 일어나더니 비가 많이 오네 하더군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라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우리 엄마였습니다. 장모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음 주 주말에 갈게요. 이러길래 제가 전화기를 빼앗아 끊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니 남편은 지금 가면 사고 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여름 장마 때는 어떻게 시댁에 갔냐고 하니 그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다며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준비하라고 하자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오시길 기다렸는데 시어머니마저 아들 말처럼 위험하니 다음 주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안 갈 거냐고 물었더니 안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가자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잡지도 않더라고요. 친정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와서 1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결국 카톡으로 한마디 왔는데 고집 그만 부리고 들어와라 라고 하더군요. 됐고 안 하고 터미널에서 대구 가는 버스를 타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버스 타고 혼자 가고 있다고 말하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마중 나와 있을 테니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을 바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친정에 도착했고요. 휴대전화로는 자세한 내용을 쓰기 힘들어 내일 카톡으로 첨부할게요. 댓글에 매갈 남혐 같은 거 관심 없고요. M이라고 표현한 건 사실 더 심한 말도 많지만 보는 눈이 많아 약하게 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컴퓨터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상담 중에 인터넷에 올린 글을 잠깐 얘기했더니 혹시라도 연결되어 저쪽에서 알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글은 지웠습니다. 급하게 글을 지워서 댓글을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감사드립니다. 원래 중간중간 진행 상황도 공유하려고 했는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깔끔하게 마무리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저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런 사람을 만날까 염려되어 신상도 대충 말하고 싶지만 이 부분도 마무리된 후에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정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결국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는 것보다는 부당한 일이나 마음 다치는 일을 참지 않고 할 말을 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처럼 한 번에 터져서 바로 이혼을 결심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감사드리고 이 글도 잠시 후에 지울 예정입니다. 위로해 주신 분들이 마음에 걸려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후기, 안녕하세요.
엄마랑 외가에 와 있어서 글이 조금 늦었습니다. 위로해 주신 댓글에 감사드리며 비난 댓글 또한 제가 그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딱히 후기가 없을 것 같지만 이미 제 마음이 너무 확고한 상태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살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엄마 가슴 아플까봐 참고 살아온 것이 결국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이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결혼 5개월 차에 한 번 임신했으나 입덧이 너무 심해 6주부터 12주까지 병원 생활을 하다가 결국 유산했고 그 뒤로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대구, 남편은 부산인데 남편 직장이 울산이라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2년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일남 삼녀 집안에서 아들 하나로 모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 가끔 철없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애교 많고 순수한 면이 있어 무엇보다 우리 엄마에게 아들 노릇을 하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일찍이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쇼핑몰을 시작해 결혼 전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에 옷가게 하나와 로데오 퓨전 술집 하나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떤 댓글에서 취집이라는 표현을 보고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네요. 결혼할 때 롯데캐슬 34평 아파트도 엄마가 해주셨고 제가 혼자 살 수 있었지만 시집 보내며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하시고 이제는 인생을 즐기며 사시겠다고 하셨죠. 시댁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남편은 모아둔 돈에 대출을 얹어 집을 마련하려 했지만 제가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남편이 혼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명의 문제도 할 말이 많지만 글이 길어질 것 같다 생략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화 수신 거부 상태로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니 그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남편이 제 앞에서 죽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입니다. 어제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친정에 가기까지 너무 많은 서러움이 폭발하여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싶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는 흥분 상태라 많은 분들이 보는 곳에 안 좋은 말을 했지만 솔직히 시댁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부족합니다. 돈 문제도 많았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 그 자리에서 할 말 다 하고 나올 걸 그랬는데 그냥 나온 게 한이 되네요. 신우들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는 분도 있고 부족하다는 분도 있어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시모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요구하는 문자는 지우지 않고 남겨둬서 다행입니다. 저는 정말 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서 일할 때마다 친정에 와서 엄마에게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줬다면 피로가 다 풀릴 정도로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참 허무하네요. 지금은 그냥 덤덤합니다. 조언해 주시고 저 대신 화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좋은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남편, 수신 거부 좀 풀어봐. 대화해야지. 나, 전화하지 마. 너 같은 놈이랑 할 말도 없고 지금까지 참고 산 것도 소름 끼친다. 남편, 진정하고 욕은 하지 말고 이야기하자고 하잖아. 내가 진짜 우리 집이랑 나를 호구로 봤네.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아니니까 수신 거부 좀 풀어봐. 답답하다. 내가 내 놈이랑 할 말 없고 이번 한 번만 말할게. 내일 당장 네 몸뚱아리 치워라.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나가. 부동산 아저씨와 통화 끝냈으니 팔든 전세를 놓든 알아서 해.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 변호사 내일 찾아갈 거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전화하지 마. 뭐?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 진정 좀 하고 한 번만 통화하자. 장모님도 전화 안 받으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이 참 어렵더라.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고 매일 잘 살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 너무 잘 알아서 그동안 니노 하나 보고 살았다. 매번 명절 때마다 너희 가족 뒤치다꺼리 하면서도 고마운 소리 한 번 못 들었지만 내가 우리 엄마에게 좋은 말 한마디만 해줬다면 그거 하나로 참아왔어. 알긴 하냐? 우리 엄마가 너를 우리 사위라며 떠받들어 주니까 내가 기가 살아서 그 따위로 행동했냐?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하나 보고 살아온 엄마에게 내가 어제 한 행동으로 우리 엄마 피눈물 흘리게 했다. 며칠간 너희 집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딸 사위 기다리며 눈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어째서 그렇게 열받게 했냐? 진짜 더 말 꺼내지 말고 연락하지 마라.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 진짜 미안하면 도장이나 곱게 찍어라. 차단한다. 남편,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우선 만나서 대화하자. 이혼이 카톡 몇 마디로 끝낼 일은 아니잖아. 내 말도 한 번은 들어봐야지. 내가 말을 못했던 게 있는데 비 오는 날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랬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고 장마 때 우리 집에 간 건 엄마가 다쳤으니까 당연히 갔던 거 알잖아. 만약 장모님이 다치셨더라도 당연히 갔을 테고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온 걸 당신도 인정하잖아. 가기 싫었던 게 아니야. 나도 장모님 빨리 찾아뵙고 싶었지만 겁이 났어. 정말 그것뿐이야. 장모님께 전화한 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딱 한 번만 대화하자. 여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위아래로 구구절절한 대화도 많았지만 가족사가 너무 많아서 걸러냈습니다. 한번 대화해볼까 싶다가도 바로 돌아서네요. 그럼 이만. 신우이의 글, 안녕하세요. 어제 직장 후배와 집안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추석 연휴 끝 무렵에 이곳에서 봤던 글이 아무래도 제 동생 이야기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후배가 여기에 글을 쓰면 댓글이 달린다고 해서 어제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 아침부터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 카테고리에 쓰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올케의 마음을 돌리려고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로서 명절 연휴에 시댁을 가면 빨리 친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알지요. 저는 항상 명절 다음 날까지 시댁에 머무르고 나서 친정으로 가더라도 불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맞는 말씀만 하시는 분입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명절 그날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면 오히려 시댁에 하루 더 머물다 오라고 하시는 분이죠. 오랜만에 만난 아들 내외가 하루라도 더 머물길 바라시는 마음을 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석 연휴 토요일,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저도 친정에 있었고 아침 일찍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걸 느꼈지만 피곤해서 다시 잠들었기에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올케가 혼자 친정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동생과 엄마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2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 것은 위험하기에 부모로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휴 내내 잡아두고는 막상 당일에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는 천하의 나쁜 집안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버스를 타고 함께 갔어야 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 상황에서 어른들 앞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행동일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치지만 제가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은 것이
우리 친정엄마를 무슨 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글로 쓰기에도 너무 천박하고 상스러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네요. 저는 우리 집 세 딸 중 막내이고 남동생은 일남 삼녀 중 막내입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아실 겁니다. 옛날 분들이라면 다들 비슷하시잖아요. 아들이 하나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올케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 올케라고 부르겠습니다. 올케는 항상 볼 때마다 그 표정이 과간입니다. 뭐든 하기 싫어서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다고요? 우리 엄마가 일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딸이 셋이니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올케를 정말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런 일 하나로 우리 부모님을 이딴 곳에서 욕먹이고 내 동생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은 올케를 저도 이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세 딸들은 각자 알아서 대학을 가고 졸업했지만 남동생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 고생을 다 알고 있는 동생이 결혼할 때 집에 손 안 벌린다고 하여 많이 못해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생이 좀 더 해왔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이 올케 눈치를 많이 보신 것도 사실이고 올케가 대놓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 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도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동생이 이혼남이 된다 해도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하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올케도 잘한 거 없는 거 누구보다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올케가 이곳에 작성했던 글 혹여나 가지고 계신 분 공유해 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 부모와 동생을 욕하신 건가요? 어찌하여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시는지 동생 내외가 토요일까지 있었던 건 올케도 찬성했던 부분입니다. 멀리 사는 언니가 동생 결혼할 때 온 뒤 처음으로 오는 거라 올케도 보고 싶다 하여 토요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잡아두긴 누가 잡아둡니까? 우리 집은 무조건 다 맞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네, 저는 시누이 맞습니다. 위로 언니 둘 남동생한테 아예 신경도 안 쓰기에 제가 좀 나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사돈되게 실수한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만약 제 신랑이 그런 행동을 하였다 해도 쉽게 용서 안 되는 거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이런 일이 이혼까지 가야 될 일입니까? 알아보니 이혼 사유 안 됩니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어 집안을 힘들게 하려는지 올케 속을 모르겠으나 몇 년간 정부이며 지낸 사람들에게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그게 쉽습니까? 차라리 올케가 동생을 죽이니 살리니 하며 저 또한 제 동생 잘못한 거 타일러주고 올케한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에게 무슨 연이라니? 전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소송 관련 그런 거 없이도 진흙탕 싸움하자 치면 더 충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고 말씀하시는지요? 제 동생이 잘못한 것이지 제 부모가 무슨 잘못입니까? 신우짓 한다시는데 저 신우 맞고 그렇다고 올케를 시집살이 시키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케 표정 왜 그런지 알 만하다고요?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외식하는 자리에서도 혼자 똥 씹은 표정으로 있으니 온 가족이 올케 눈치 보기 바쁩니다. 그런 거 당해보셨나요? 글로 쓰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만하겠습니다. 님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제 동생한테 고스란히 보여줄 것이고 엄마한테 욕한 부분도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없는 집이라 하며 거지 집구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올케가 좀 더 해온 건 맞지만 거기에 걸맞게 제 동생 또한 제법 할 거 다 해서 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함 들어가는 집 많이 없지만 함까지 들어갔으니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의 마지막으로 글을 올립니다.
어찌해서 남의 집 가정사를 글 몇 줄로 다 판단하시는지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이런 곳에 익명글 써봐야 스트레스만 더 받을 거라 하시더니 그 말이 맞는 듯합니다. 처음에 흥분하여 저로서만 판단해 글 쓴 거 인정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왜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제 가족이 우선이었기에 그렇다고 해서 올케의 입장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친정으로 갔고 동생 부부가 있기에 왜 아직 여기 있느냐 했더니 동생이 누나 오랜만에 와서 가족들 저녁 먹고 술도 한잔 하기로 했다고 올케한테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거냐 물어보고 올케도 실은 내색이 없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죠. 정말 억지로 잡아둔 거 아닙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님들 말처럼 올케 입장이라도 싫다는 말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올케가 집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집안이야 자식에게 30평 넘는 아파트 아무 문제 없이 해주는 거죠. 그런 집이 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합니다. 동생이 대출 조금만 받으면 아파트 전셋집 할 수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반대로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음에도 올케 고집으로 한 겁니다. 누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놓고 남의 집을 왜 근본도 모르는 거지 집으로 말했는지 솔직히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동생이 결혼하면서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세하게는 모르나 올케가 해달라는 거 거의 다 해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물부터 해서 신혼집 가구 전부 올케가 원하는 거로 했고 올케 쪽에서는 집 해온 거 딱 하나 그 나머지는 동생이 다 한 겁니다. 결혼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집을 올케 간 것이 더 이득이 아니었나 싶네요. 막말로 이혼하면 집은 그대로 남는 것인데 결혼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 동생이 사돈댁에 잘못한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듣기로는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일찍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라던데 트라우마니 카톡이니 그런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제 동생이 100번 잘못한 거 맞고 그 때문에 저도 엄마도 매일 올케에게 전화하여 사과도 많이 했습니다. 동생 전화는 아예 받지를 않아 제가 대신한 것이고 동생이 사돈댁 찾아가서 문 앞에 온종일 있었는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얼굴 보며 이야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속이 많이 상하여 언니들과 상의를 하고 싶어도 언니들은 자기들 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신경도 안 쓰길래 직장 동생한테 상의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송 증거 쓰려고 올케를 알고 싶다고 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엄마 욕했다는 말에 너무 흥분하여 글을 쓰다 보니 안 좋게 글을 썼지만 부모님이 욕먹으면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저희 부모님을 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또 어마어마한 욕을 하시겠지만 부모님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니 한 가정이 끝나는 것을 부추기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케가 이번 명절에 일 많이 했다 하는데 올케 지금 임신 8에서 구주 상태여서 송편 만들고 동그랑땡 비비는 거 그것만 했다고 엄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쁜 아기 낳으라고 일부러 믿는 것만 조금씩 시키셨다고 들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집 입장이겠죠. 이 일로 하여 반성 많이 할 것이고 동생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원글 글 쓰니 추가글 속에 천불이 나고 화병이 날 것 같다 글을 올립니다. 가만히 있으니 정말 가만히처럼 보이나 봐요. 새벽 늦도록 보내신 형님 카톡으로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치 없이 비는 왜 오는 건지 정말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도 어쩜 저렇게 염치가 없으시고 부끄러움도 없으신지 제가 이곳에 글을 썼기 때문에 어머니께 사과하라는 형님 너희 일에는 간섭 안 할 테니 어머니께 사과만 하라고요. 도대체 제가 어떤 부분으로 어머니께 사과드리면 되나요? 때마다 연봉 받아가듯이 한몫 저한테 요구하시고 챙겨가신 거를 사과드릴까요?
결혼 3년 동안 당신들 효도 강요하시며 자식들이 못 보낸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면세점에서 당당하게 300만 원대의 가방 하나 사시며 우리 친정엄마 선물 고르니 5만 원짜리 리프트 계산하시고는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하고 감사하단 말 안 한 걸 사과드려야 하나요? 제가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아닌 거 맞는 거 구분할 줄은 압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너무나 경우 바르신 형님 동생분께서 저희 엄마 피눈물 나게 하신 거는요, 어떻게 사과하실 건가요?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가요? 아까 카톡으로 저에게 돈으로 유세하신다 하셨죠? 정말 돈 유세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에 형님이랑 귀하신 형님 동생 신상 공개 한번 해드릴까요? 명예훼손이라고 하시던데 훼손하실 명예는 있으신 분인가 싶네요. 고소당해도 끼케야 벌금이고 이런 게 돈으로 유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도랍시고 돈만 덜렁 보내는 돈으로 유세 떤다고 하셨죠? 그거 형님 어머님이 원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4개월 만에 2천, 8개월 뒤에 또 2천, 1년 뒤에 3천 그 뒤로도 지속해서 야금야금 받아가시며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논평이 뭔지 아세요? 본인들 돌아가시면 어차피 부산집 아들 거니 걱정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집 애초에 욕심도 없었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등신이라서 토 한 번 안 달고 돈 보냈는지 아세요? 저 그 돈 없어도 살고 매번 알렌 소리 하시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말씀하셔도 오죽하시면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실까 안쓰러운 마음에 해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내 남편 기죽고 자존심 상할까봐 남편한테 상해 없이 몰래 원하시는 만큼 해드린 거예요. 형님 자존심 지켜드리려고요.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6월에 리스 없이 차 뽑으셨다고 엄청나게 자랑하셨죠? 어머니가 90% 부담하시고 사신 거 맞으세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치사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그 집안에 덧정도 없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시댁에서 뛰쳐나오며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웠는지 아세요? 양손에 짐 들고 폭우 속에서 20분 만에 택시 겨우 잡아타고 펑펑 울면서 사상터미널 가는 동안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뻘 택시 기사님도 절 걱정해 주시더군요. 연신 아이고 찌짓하는 동안 혀를 내두르시고 사상터미널에 도착해서는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주시며 차비까지 안 받으시려 하셔서 아무래도 그래도 이건 아니라 억지로 10,000원 드리고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당하는데 왜 형님은 모르시나요?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하셔도 남편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제 헌신적 믿음에 의심하기 싫어 많은 날 부정해왔던 모든 순간이 배신으로 다가왔던 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친정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더 많이 힘들었고요. 우리 친정엄마 저 하나 키우시며 산전수전 다 겪으신 장군 같은 분이시지만 사위 사랑만큼은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으실 만큼 지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자신 딸이 조금이라도 더 예쁨 받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이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당당하게 처가가면 자기는 왕 대접받는다며 자랑하고는 제 귀에 대고 나 잘했지라며 생색내고 어쩌면 훗날 이런 개차반 같은 놈을 만든 거 아마도 저와 엄마 잘못인 듯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혼해도 집은 남는 거고 결혼 비용은 없어지는 거라 하셨죠? 처음부터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안 받고 안 주고 하기로 했고 이것도 엄마가 시댁 부담스러울까 봐 배려하신 겁니다. 남편 결혼하면서 들어간 금액 총 5천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반지, 목걸이, 팔찌 세트로 준 명품이고 S가방, 지갑 세트, 나머지 혼수, 결혼식,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포함 모든 비용 신혼여행비에 그 흔한 한복 한 벌 안 해주셔서 남편이 해줬습니다. 큰 형님 100만원, 둘째 형님 100만원을 주셨고 막내 형님을 다 주신다 하신 게 3년이나 훌쩍 지났네요. 안 주셔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편은 알마니 정장, 페레가모, 구두, 구찌, 벨트,
오메가 시계 제가 해줬습니다. 집은 엄마가 해주시며 남편 한복은 엄마가 해주셨고요. 남편이 입고 신고 차고 한 것만 해도 몇천 원 들어갔습니다. 형님이 저는 결혼하면서 집만 하셨다길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변호사 상담 시 변호사분께서 제 계좌 내용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거 거의 사기 결혼이네요 하셨습니다. 형님께는 좋은 어머니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아닙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생일 축하 한 번 못 받아봤고 저 안 좋은 일 있었을 때도 전화 한 통 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놓고 매번 돈 부탁하실 때는 딸한테 못하는 말 저한테 하신 분이고요. 다 참고 살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남편만 제 믿음에 배신하지 않았으면 전 지금도 등신처럼 어머니 부탁 거절 못하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엄마 가슴 아프게 하기 싫어 참고 또 참았고 이만하면 못 쓸 놈은 아니었던 남편도 다 한통속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저로서 생각하신 적은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형님이 이곳에 글 쓰신 거 알기 전까지 한 번만 더 참아볼까 했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정에 이끌려 정말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한 번쯤은 하지 않느냐고 애원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정말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형님이 써주신 글로 흐려지던 제 판단이 바로 잡혔고 어쩌면 지금은 우리 아빠가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바로 잡혔습니다. 형님이 첫 글에 써놓으신 진흙탕 싸움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멘탈 약한 형님 동생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형님 그리고 또 한 번 저를 농락하시면 그때는 저도 배로 해드리겠습니다. 제 존대와 호의는 여기까지고 호의에서 깨어나세요. 이제 안 참는다 하셨죠? 참지 마시고 다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상황 철저하게 이곳에 남기겠습니다. 불리하다는 이유 이제 의미였고 어차피 직접 증거 아니므로 애초에 조심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었고 아무런 증거도 안 됩니다. 추가합니다. 형님이 쓰신 글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댓글에 유독 아이글이 많아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고요. 없는 애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어쩜 산부인과 가서 임신 여부라도 올려야 할 판이네요. 여기에 그런 거짓을 쓰시고 글 지우시면 끝날 거로 생각을 하셨나요? 보는 눈이 이렇게나 많은 곳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제일 처음 썼던 욕글 형님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래는 신우이랑 카톡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신우이 올케야 너희 부부 문제에 더는 관여 안 할게. 그렇지만 이건 물어봐야겠다. 엄마가 올케한테 뭘 그리 잘못했어? 잘못은 동생이 한 거 아니니? 진이냐 올케한테 100번 잘못했고 인정해. 그런데 아무리 안 보인다 해서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욕해도 되는 거야. 솔직하게 이틀 전에 우연히 전해 듣고 난 정말 설마 했어. 진이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으로 관여 안 해. 난 그래도 올케 예뻐했고 제일 힘든 사람 올케라는 거 잘 알아서 도와주고 싶어 그랬고 연락 그만할 테니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 부탁할게. 자리 깔고 누우셔서 식사도 잘 못하셔. 진이랑 잘 해결하길 바래. 극단적으로 너무 그러지 말고 어디 이혼이 쉽니?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람들 많이 보라고 게시판에 썼어요. 확인하시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건강하시고요. 이혼하고 제 인생 광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바로 차단하고 지금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이런 사람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돈과 마음고생을 한 제가 호구였네요.
여러분들 말대로 소송까지 해서 제 재산 다시 뺏어오겠습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 여기 사람들이 신우가 자꾸 둘 사이 더 갈라놓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결국 신우가 글 쓰니 이혼하는 마당에 불을 더 질러놨네요. 진짜 이 집 들을수록 과간이네요. 꼭 이혼하세요. 상종 못할 집이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알아누웠으면 어찌할 건데 이혼하면 앞으로 돈 뜯을 상대가 없으니까 알아눕겠지. 밥을 못 드신다고 글순이한테 한 집 보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정상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